권리금 말씀 대가 보험이 상당하다. 권리금 말씀하고 많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죠. 보증 설정금액 작년부터 2배로 올랐죠. 2배로 올라도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하고는 달리 개업공개사님들이 다 토해내야 되죠. 만약 손해배상을 하면. 자동차보험 이런 건 무상권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관행위는 배상을 안 해줍니다. 근데 개업공개사님들은 일부러 손해를 입혀도 고의로 손해를 입혀도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부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부상권 행사하면 내가 2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2억 타가지고 밥만 나눠먹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뭐 받아도 되죠. 요즘 부가가치세 지역별로 좀 다르던데요. 아산 천안은 부가가치 아산 천안 아니신데 계신 분도 한번 제가 손들어 보시라면 아산 천안 아니고 뭐 소소한 일인데 계신 분은 계세요. 네? 4% 10%. 부가가치세 아니가 세납자는 4%, 일반 가세납자는 10% 이렇게 받는 말씀이죠. 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는 아예 안 받는 게 다른 공급소 전부 다 안 받는데 나만 받는 거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건 확인 설명 의무가 주택임대차인 경우 이게 바뀌었죠. 주택임대차 상가는 아니고요. 주택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 고유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열람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아예 임대차를 받으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오라고 하시죠. 현실적으로. 옛날에 저는 10년 전에 한 20년 전이구나. 이렇게 떼오라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다고. 저한테는 안 내놓겠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분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지금은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이게 빌라왕이 죽었는데 그 종부세 80억 못 내가지고 죽었잖아요. 사퇴하셨잖아. 200, 전체니까 20억을 받았잖아. 한 개당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20억 끌었는데 종부세가 80억 나오니까 60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영혼이 순수하죠. 저같이 지금 한 60년 살았으면 안 죽고 버티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다 보니까 굳이 죽을 필요 없더라고. 돈 없어도 요즘 돈 없으면 한 100만원 나와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중국에서 차라리 아예 그냥 아예 있잖아. 중간한 게 문제예요. 인간에서는 돈 없다고 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65만원 한 60만 이상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60만 원 먹고 혼자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되게 힘든가 봐요. 1년간 통장 거래내역 있는 거 다 빼고는가 봐요. 그 한 1년 동안 그냥 통장 거래 안 하고 다른 사람 통장을 쓰는 거예요. 돈 다른 사람 통장에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어. 60만 원 받는 게 열심히 노는 거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바뀌었고요. 국세,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바뀌었고요. 이거 확인설명서 빨간 걸로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아직 안 바뀌었죠. 이거 입법 내고됐는데 아직 확정 안 됐죠. 안 됐죠. 입법 내고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빨간 글씨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서식에 있는 것 중에서 입법 내고돼 있는 거는 국민참여 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서 공인중개사 치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 지금 다가구 같으면 확인 설명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19세대 전부 다 임대차 시기와 종기, 임대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선수의 남호국권 얼마인지 이거 다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주인이 지금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판례 나왔어요. 주인이 쏟았어요. 한 2억 정도 보증금 개업공개사님도 당한다라고 쏟았다고요. 그러니까 2억 더 실제로 보니까 2억 더 많은데 보증금 적다. 꼭 거짓말 시켰어요.
그럼 교육공개사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쏘았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주인이 거짓말 해가지고 교육공개사님 뭐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압수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개사에게 확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안 가르쳐줘서 주인이 속에서 몰랐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런 법령은 있어요. 몰라서 위반했다. 그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인이 속이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 전부 다 원본 가져가 가지고 복사해 놓더니 다른 손님들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냥 아예 전세는 안 받고 월세로만 중개하든지 해야 돼. 나가고 같으면. 근데 저도 옛날에 중개하는 분이 연락 왔더라고. 저한테 저도 지금 1999년부터 제가 10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부에 검색해보면 지금 서울에서 지금 2군데 학원에 강의하고 있어요. 별로 일타 강사가 아니라서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이게 어쨌든 25년째 지금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확정일자, 해남 정보,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진짜 농백공의 상태 의무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권리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그 기업공개사는 자기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자격증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는 없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법을 만들면 의무만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입법 내고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의견 밑에다 댓글 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의무만 부과하냐. 그렇게 항의해가지고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 이런 거는 의무가 없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교육공개사님들이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었거든요. 그 항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의무는 부과를 우리는 중개보수도 뭐 돈도 안 받고 맨날 이런 것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정부에 사는 이야기는 부동산들의 신고하고도 돈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럼 받아도 됩니다. 그거 받아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부동산들의 신고 비용 법무사들은 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융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죠. 계약공개사님들도 한 10만 원 받아도 위반은 아니래요. 대행해주고 업무 대행료는 받아도 된다고. 중개보수가 아니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못 받는 거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잖아요. 다른 중개업소 아무도 안 받는데 나 혼자만 받으면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받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지금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는데 단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최우선 면제는 건재단 등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면제금을 기준을 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개정됐는데 그 전에 건재단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초로 건재단 설정 등기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지금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된 그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어. 지금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거든요. 입법 여부에는 또는으로 또는이면 그냥 태엽공개사님이 도장만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판례는 대부분 판례는 서명 및 날인. 옛날에는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가운데 점이 밋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법조문에 밋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또 여기는 입법 예고된 건 또는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손댄 게 아니고 그대로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반립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대학교 저기 전캠퍼스 저기 앞에 보니까 건물주분들 한테 수업 들은 분들도 거기서 임대사업 하는 분 있는데 보니까 연세를 코로나 전보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받나 보더라고.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다 임차인한테 증가시키는 거죠. 한 600만 원 정도 연세를 받는다더라고. 1.5룸은 7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더라고. 1.5룸 2배이 뭐 이렇게 많은데요. 1.5룸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묻는데 뭐 왜 1.5룸하고 1룸하고 원룸하고 어떻게 달라요?
방하고 거실이 부분적인 걸로 통상적으로 일정으로 하고. 그 지금 연세를 받더라고. 지난해는 연세 1년에 한 번 받더라고. 대학교 같은 거. 왜냐면 월세를 받다 보니까 방학 때 다 집 가버리고 그냥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 세입자 구할 때 못하고 그러니까 서울은 연세대 뭐 이화여대한테 월세예요. 방학 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들어올 사람도 있고 또 방학 때 집을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집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방학 때도 그냥 월세 내고 사는데 지난은 연세로 받더라고요. 관행이 월세로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 냈는지 봤더니만 그 천안에 주상국대학교 뭐 백석대학교하고 학교 많잖아요. 두정역에서 올라가면 거기 보니까 600만 원인데 차임이 3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만 신고하잖아요. 350만 원이니까 1년에 350만 원이니까 30만 원 초과 안 되잖아. 360만 원 초과해야 신고잖아요.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대. 정부 혜택도 못 보고 신고 안 한 사람은 세금 덜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주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뭐 중개업소 근무할 때는 보통 원룸 같은 건 관리비 한 5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주인들이. 근데 요즘 관리비를 20만 원 넘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 죽으라고 됐어요. 명확하게 관리비. 지금 아마 10만 원 넘으면 어쩌더라고 지금도 권장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초과. 10만 초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소식이 바뀐다고 관리비. 그래서 만약에 관리비로 뭐 30만 원 썼으면 상관없는데 쓰지도 않고 관리비 30만 원, 월세 30만 원 열려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요. 그 개업공개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면 나중에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방조범 또는 뭐 이렇게 시켰다고 개업공개사님들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손님들. 그 절대로 그래서 부추기지는 말라고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말해야 되지 편법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안 쓰고 사기라는 거는 기망인이 속여가지고 재산등기들을 취득하면 그게 사기죄거든요. 그리고 또 민법상 부당이고 세입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살고 있다 나중에 나갈 때 관리비 안 쓰는 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이렇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체크하도록. 그 다음에 보조원, 고지 누가 안 냈는지, 고지 여부, 무조건 여해야지. 부라고 체크하면 500만 원 받잖아요. 이렇게 잘못 체크하면. 보조원 고지했는지 여부. 문제는 이게 현장 안내, 이게 확인설명서를 찍을 때는 여기다가 고지하면 되는데, 체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한테 연락 온 분은 보니까 보조원이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데 손님이 도배는 깨끗하냐 물으니까 보조원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중경원은 말할 수 없으므로 말 못합니다. 재수없는 뭐 이런 인간이면 그러면 안 보러 가겠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보조원 고지 안 했다고 인을 넣었대요. 어떻게 고지한 걸 입증하냐 묻는데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제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걸 주고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적혀있으면 고지 안 했다고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혹시 보조원님들을 고용하시려면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새겨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게 집 구경하러 가다가 싸워가지고 여기 체크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문제잖아요. 고지했는데도 손님들은 무조건 틀어놓고도 안 했다 이렇게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무조건 녹음 기능 해가지고 다 녹음을 해야 돼서 손님하고 통화하는 거는 자동 녹음 기능 있잖아요. 나중에 다 손님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딴소리 하더라고요. 마지막부터 뭐 그런 적 없다 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렇게. 요즘 또 휴대폰 무섭더라고. 손님들이 그 사장님 왜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저도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도 어떤 여자분 전화가지고 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지. 그래서 보니까 왜 뭐 하여튼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심의해버리면 그거 녹음해오면 나중에 돈 한 번 주고 나면 계속 돈 줘야 돼. 그 약점 잡혀가지고. 난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때 뭐 결혼도 안 했었고, 내가 재지은 것도 아니고, 난 전혀 기억 안 난다. 만약에 계속 이러면 보수하게 되겠다. 연락 안 하더라고.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인데 이때 계약일이란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했거나 계약서를 먼저 썼으면 먼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게 서식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죠. 이게 주로 뭐 거의 99%가 가계약금을 걸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도 있는데 집 산다고 좀 저보고 알아봐달라더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알아보면 절대 힘만 들지 직접 자기 한 사람이 봐야 되지 않거든요. 계약을 통상적으로 보면. 그럼 네가 봐라. 네가 보고 마음에 들면 뭐 하겠다. 계약서 쓰지 말고 일단 말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가계약금을 500만 원 걸고 왔더라고. 근데 아버지 말이 그렇게 웃었냐. 분명히 내가 거짓말을 걸지 말고 오라 했는데 왜 걸고 왔냐니까 사장님 이런 거 이렇게 이태리 잘 되는 거 다시는 안 나온다. 지금 다른 사람 하다고 불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안 하고 다른 사람 한다 해서 하고 왔는데 뭐 내가 살았는데 왜 나는 마음에 드는데 오히려 깜짝 말릴까봐 딱 뛰거든요. 이 팀이 싫었는데 93년생이면 몇 살에 있었는데 2살인가? 딱 뛰하고 안 맞아. 그래서 깜짝 말릴까봐 이렇게 상충작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싸운다. 서로 달아. 사장님이 참 이 업무를 잘하고 그 사장님은 전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을 좀 합시다 안 된다 그러고 미리 이야기해주면서 가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전자계약서 원하면 좀 적어주세요. 원하면. 왜냐면 전자계약서 좀 대출금리가 0.2% 할인되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도 할인되고 혜택이 많거든요. 인차인이나 매수인의 경우. 여러분들도 그 가입은 돼 있죠.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놨죠. 그런 거 별로 쓰진 않아서 그렇지. 그 손님들이 원하면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원한다 해도 안 된다더라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미리 이야기하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한 번만 하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고. 특별히 개인적인 거 아니면 다른 사람 들으면 큰일 나는 거면 나중에 쉬는 시간 하셔도 되는데